안녕하십니까. 신규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육군의 100일 공수사단이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 그러니까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장거리 공중 강습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헬기 부대를 동원해서 대규모로 들어가는 건데 3,000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훈련을 왜 했는지, 그 타겟은 어딘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훈련이 주는 사인은 어떤 사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의 두 번째 전략 원잠이 착공 15년 만에 취획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7년 넘게 수리 중인 영국의 구축함이 엔진을 통째로 교체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의 아리안트급 전략 원잠 2번함이자 인도 해군의 두 번째 전략 원잠인 아그리하트가 취획했습니다. 건조에 착수한 지 무려 15년 만의 일인데 신규 개발함도 아닌 양산함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 16억 달러에 12대의 JF-17 블락 3 전투기를 도입하는 아제르바이잔이 기존 JF-17의 항공 전자장비와 무장 일부를 튀르키예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제 공대공 무장 대신 곡도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보즈도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주력 무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케르스 대교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양산도 되지 않은 판치르 S-1M 시제품을 가져와 케르스 대교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 판치르 S-1M이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시제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레이버크급을 보조하는 수상 전투함으로 대량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컨스톨레이션급이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이 전투함에 대한 해군의 설계 수정 요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최초 경합에서 승리했을 당시 설계와의 공통성은 15%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비용과 납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45형 방공구축함 데어링이 취역 후 고작 6년 9개월 운영한 뒤 7년 3개월 넘게 수리받고 있는 이유가 통합전기추진장치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진이 가장 큰 문제여서 기존 디젤 엔진 2개를 완전히 드러내고 새 엔진 3개를 장착하는 대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엔진 구매 비용으로만 1억 6천만 파운드, 한화 2,800억 원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아리안트급 두 번째 원잠인 아그리하트인데, 이 아리안트급이 참 희한해요. 인도의 어떤 이 공업 생산력이. 이 아리안트 함이 초도함 아닙니까? 원래 초도함 지을 때 제일 힘들죠. 그리고 그 초도함을 운영해 보면서 이건 문제다 저건 문제다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함부터는 그 데이터를 수정 적용해서 쫙 이제 찍어내는 게 주로 보여지는 이런 패턴인데, 인도가 이 아리안트 함을 건조 착공부터 취역시키는데 12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번 함은 더 빨라야 되죠. 그런데 이번 함은 1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지금 여기저기서 무기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냥 인도의 스타일이다 라는 건데, 정말 뭐 기가 찬 이런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 인도와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중국의 만만디를 넘어선 완전히 그냥 이 인도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인도와 거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이 친튀르키예 국가죠. 그래서 전투기 사야 되는데 중국의 JF-17,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조립 생산하는 그런 수준이죠. 이 JF-17을 샀는데 12대에 16억 달러. 와, 이러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무슨 F-16 가격인데. 12대 16억 달러 주고 사는데, 야, 중국제 무장 못 믿겠다. 튀르키예제 무장 미사일 달아줘 해서 튀르키예판 암람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곡도간 65에서 100km 정도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액티브 레이더 미사일이에요. 이거, 그리고 튀르키예판 사이드와인드라고 할 수 있는 보즈도간 20km 정도 날아가는 거, 이거 두 개를 교체해줘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 전자 장비를
그 튀르키예자하고 연동할 수 있는 항공 전자장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교체해서 납품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그래도 중국제는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자,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전시회에 출품했던 바로 그 시제품 모델을 케르치대교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방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급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자산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전시회 했을 때가 올 2월이었어요. 2월에 방산 전시회에서 출품했던 그냥 시제품인데 그거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급하게 손봐서 케르치 대교에 갖다 놓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급한 러시아임을 알 수 있고, 그 정도로 시제품까지 갖고 와야 될 정도로 정말 텅텅 빈 러시아군의 창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지면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 정권이,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또 달려 있다는 그런 핵심 변수가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건 정말 놀랍죠. 컨스텔레이션급.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대량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 좀 싼 거로 해서, 알레이버크급 요즘 뭐 2조 원 넘게 건조비가 들어가니까 이것보다 좀 싼 걸로 해서 좀 여러 척 가지고 있자. 그래서 호위함이죠. 알레이버크는 이제 구축함이니까. 그래서 컨스텔레이션급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프림급, 그 프림급을 설계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프림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밀리터리 마니아들 계실 텐데, 이건 뭐 지금 프림하고 비슷합니까? 하나도 안 비슷해요. 자, 프림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띄워드린 사진이 프림급입니다. 이 모습하고 지금 보여드린 이 컨스텔레이션하고 비슷합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프림급을 가지고 소폭 개량해서 대량 생산해야 가격이 싼데, 계속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다 보니까 프림급하고 부품 공통성이 15%밖에 안 되더라. 설계 공통성이. 그럼 완전 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더 들어가서 최초의 목표 가격은 8억에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원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으로 한 척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은 13억에서 16억 달러, 2조 원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알레이버크에 비해서 완전히 떨어졌죠. 그런데 가격은 알레이버크의 턱 밑까지 쫓아왔죠. 그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미국 해군인데, 정말 좀 걱정됩니다. 자, 이건 정말 더 황당합니다.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 샘슨 방공 레이더 장착하고, 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 디자인도 좋고 해서 굉장히 호평이었어요,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 그런데 6년 9개월 딱 운영하더니 정비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뭐 하냐 봤더니 결국은 추진체 문제다.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인데, 그러면 이 엔진을 돌려서 전기 충전을 하고 그 전기로 이제 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열대 지방에 가보니까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 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열대 지방에서 작동이 안 되면 이 영국 해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열대 지방에서 작동 안 되면 영국이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에 가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 보니까 엔진 문제더라. 여기에 들어간 엔진이 핀란드제 바르질라라는 엔진, 디젤 엔진 2개가 들어가 있고, 이 디젤 엔진 2개하고 가스터빈하고 합쳐가지고 전기를 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전된 전기로 추진을 하는 방식인데, 이 디젤 엔진이 성능이 안 좋다. 핀란드제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하튼 이 배하고는 안 맞답니다. 그래서 이 선박용 엔진 중의 최강자죠. 독일의 MTU. 이 MTU제 엔진 3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영국은 잠수함 지금 하도 못 움직이고 있고, 구축함 이것도 지금 거의 그냥 다 올스톱 되어 있는 영국 해군. 이게 무슨 정말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대영 제국 해군이 이랬어야 되겠냐라는 건데, 영국 병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노조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병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 소식입니다.
최근 여단 전투단 중심의 교리에서 사단 및 군단 작전 중심의 교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미 육군이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장거리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지간한 나라의 전체 헬기 전력과 맞먹는 수준의 대규모 헬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101 공수사단 예하 2기동 여단 전투단이 지난 8월 2주 일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육군이 밝혔습니다.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훈련은 사단 주둔지인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서 훈련장이 있는 루지애나주의 포트 존슨까지 무려 800km를 헬기로 이동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을 위해 3천여 명의 병력과 80대 이상의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은 블랙호크와 치누크 헬기를 타고 주둔지에서 출발해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에 각각 설치된 6개의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를 경유한 뒤 포트 존슨의 합동 준비태세 훈련센터 JRTC의 가상 목표물로 쇄도해 들어갔습니다. 가상 목표 일대에는 미육군 최강의 대항군 부대로 평가되는 제509 연대 1대대 일명 제로니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단은 적진 한복판에 착륙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대지 타격부터 거점 확보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교전을 실시했습니다. 사단 관계자는 부대는 목표 인근에 여러 개의 FARP를 확보한 뒤 강습병력이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공중 화력 지원 자산들이 15분 내에 연료와 무장을 완충하고 다시 출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했다라며 이번 훈련에 엄청난 양의 협조와 조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 개 여단을 통째로 동원해 이러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한 것은 냉전 붕괴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훈련이 누구를 겨냥한 메시지인지 이란과 북한 지도부가 잘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네, 80대 이상의 헬기를 동원해서 3,000명의 병력을 옮긴다 라는 건데, 그냥 옮겨서 잘 왔어 이게 아니고 옮겨서 전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헬기 타고 이동하는 거 누가라도 하죠. 그런데 그 착륙장에 제로니모라고 하는 대대병력을 갖다 놓고 대항군 부대 중에 최강이라고 합니다. 제로니모가 이제 과거 인디안 추장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제로니모라는 이름의 부대를 갖다 놓고 헬기 부대 오면 사격하고 방공 무기 쏘고, 물론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적진에 피오듯한 어떤 그 대공사격을 뚫고 강습 착륙해서 적을 때려 부수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주둔지에서 훈련장까지 한 800km 돼요. 이 800km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게, 이게 북한, 이란 이 두 개가 지금 타겟인데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520km,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거기가 이제 알하워 기지인데 여기에서부터 테헤란까지 640km, 그러니까 800km 날아가면 뭐 조금 우회 기동하고 하는 거 포함하면 충분한 거리죠. 이제 그런 거 테스트한 거다라고 보고 가던 동안 이 헬리콥터는 항속거리가 800km씩 안 나오죠. 그래서 전방 보급 기지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그 전방 보급 기지에서 착륙해서 또 보급받고 또 떠서 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프해서 간다라는 거고, 그 착륙장 주변에 또 이제 보급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뭐 적이 공격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선 부대들이 전투를 할 동안 기동 헬기들은 연료를 보급해서 다시 태워나갈 준비를 하고, 이 공격 헬기들 아파치들은 이 무장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무장을 재보급받고 연료 재보급받고 다시 떠서 또 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군 공격 부대들, 공수 부대들을 화력 지원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했다 라는 건데, 정말 뭐 실전적인 훈련인 것 같고, 3,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왜? 전투원들이 전투를 벌일 동안 그들을 실어 나올 헬기들의 무장 보급을 이 전방 그 야전 재보급소를 임시로 설치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타격하고 돌아온다 이겁니다. 평양 타격하고 테헤란 타격하고 잡을 놈 잡아서 데리고 오겠다. 김정은이 잡아서 데리고 온다. 이 말인 것이죠. 계속
하길 바라고, 기왕이면 우리 한국군하고도 같이 이런 시나리오로 연합훈련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